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드디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0.25%인데 미국이 2.5% 기준금리로 올라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무슨 소리냐면은 한마디로 현대 그랜저 할부금이 벤츠 S클래스 할부금보다 더 비싸졌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디를 몰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거의 4천억 가까운 매수세로 대응했습니다. 이거는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연준 기준금리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4%대 나스닥 급등으로 반응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지몽이 됐고, 결정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그래도 0.75%포인트면 이것도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거 발표 직후에 달러 가치가 수직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밤에 원달러 여교의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저는 이제 95학번인데 제가 그때부터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만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것도 매우 큰 폭으로. 하여튼 오늘 우리 증시도 이 달러 약세의 덕을 확실히 보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은 매수로 받쳐놓고 선물은 매도 때리면서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보기가 그렇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내일 7월 마지막 월말 장세를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을 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중 플레이가 조금 우리한테 의구심을 준다. 근데 어쨌든 오늘처럼 환율이 급락하는 날 외국인들이 그게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환매수든 아니면 그냥 매수든 이렇게 한국 주식 비중 확대하는 거는 거의 공식화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은 안 합니다. 일단 오늘 서울 환시 마감에서 환율이 1,300원은 깨고 모처럼 1,200원대, 비록 1,299원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1,200대를 찍고 서울 외환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FOMC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연준 금리 인상, 이것 좀 그동안 너무 심했지, 우리도 다 알아. 그래도 지금 경제는 침체는 아니고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투심을 좀 달래주려는 그런 노력과 성의가 엿보였다는 점이 뉴욕 증시에서 바다 건너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고, 앞에 보신 달러 약세도 우리가 연준을 그동안 너무 좀 적대시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각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우선 이 골드만삭스의 이번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난 6월 CPI가 9.3%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다들 야 이거 죽었다, 7월 FOMC에선 금리 인상 100bp 나온다고 막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그때도 골드만삭스 혼자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연준 걔네들 그렇게 무자비한 애들이 아니라고, 금리 인상은 결국 0.75%포인트 그칠 것이라고 그렇게 일찌감치 예언을 했다가 이번에 적중을 한, 바로 그 골드만삭스는 요번 파월 의장 기자회견 발언을 의역하자면은 연준 통화 긴축의 강도도 역시 피크아웃. 그러니까 연준 통화 긴축의 강도도 역시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이미 통과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 페드와치에 반영된 올해 남은 3번의 FOMC 금리 인상 폭도 9월 달에 0.5%포인트, 그리고 10월에 0.25%포인트,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FOMC에도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긴축의 강도가 이번 7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일은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엔 없을 것으로, 그래서 일단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뭔가 감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의 스탠스를 반영하면은 달러 강세도 이제 정점이 맞다, 이런 인식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달러 인덱스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정말 프리폴, 자유 낙하를 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만약에 이런 화기애애한 월가와 연준 사이의 우쭈쭈 이런 모드가 하루짜리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제 달러 강세도 하루아침에 꺾이지는 않더라도 그 위세가 조금 약화된다고, 그런 시나리오를 발빠르게 적용하면은 월가에서도 이제는 PER 이게 많이 낮아진, 다른 말로는 주가가 싸진, 또 다른 말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커진, 바로 그런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때가 됐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제 생각에는 조금 시기상조 내지는 뭔가 또 약을 팔려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신흥국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은 이미 신흥국 수준으로
외국인들로부터 깊이 양털 깎기가 들어간 상태죠. 하여튼 월가에서도 이제 미국은 연준 금리 인상 강도와는 반대로 기업의 이익 추정치는 하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경기 침체 초입에 있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른 게 신흥국 투자인데, 이 중에서도 중국, 그리고 신흥국 중에 얼마 안 되는 자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 여기가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그 다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하고 대만은 일단 관망. 그 이유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중간이라도 간 게 다행이고, 제일 피해야 될 곳이 인도. 여기는 식량 위기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라는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썸머 랠리, 이게 이제 완전히 올해 남은 기간 내내 글로벌 증시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나이키 커브를 그리는 그런 반등 추세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바로 그 모멘텀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HSBC에서는 올해 글로벌 증시 바닥은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 그러니까 비관적인 그 투자 심리가 닳고 닳아가지고 더 이상 아무 느낌조차 없어질 그때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참 오묘한 게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면은 딱 미국 중간선거 직전, 그리고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3년임 확정되기 바로 전, 그리고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절,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 이렇게 글로벌 연말 소비 시즌의 초입 정도 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낮에는 진짜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그런 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보리굴비 남도 한정식, 그걸 드디어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저 같은 돼지들은 여름에 냉면이나 팥빙수를 먹으면서도 진짜 땀을 흘리는데, 진짜 그냥 아구만 움직여도 막 더워. 아무튼 그런데 그 보리굴비랑 녹차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까 순간 정말 제가 바닷속을 막 헤엄치는 굴비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면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특이 체질인 게 뚱뚱한데 또 빈혈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도 여름철에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 순매수는 과연 그 지속성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이거 말하기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 FOMC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반영한 S&P 500 지수 연말 타겟을 보면 이것도 역시 좀 비관론의 정점을 지났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간도 연준의 빅컷, 그러니까 큰 폭 금리 인상의 칼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의 막 그 제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나무, 막 죽순처럼 막 쑥쑥 자라나는 나무를 다듬는 데 있어서 우선은 큰 칼로 중간 정도를 몇 번 팍팍 쳐버려야지, 처음부터 낫 같은 걸로 아니면 껌 떼는 칼 같은 걸로 다듬으면 그 사이에 또 계속 자라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빅컷은 다 했고, 앞으로는 이제 뭐 전지갑이나 낫 같은 걸로 이제 다듬을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월가 이제 하우스 뷰를 보니까 S&P 지수 연말 타겟이 최상단을 JP 모간이 기록했는데 4,900포인트. 이거 우리 코스피에 적용하면은 연말에 2,96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S&P 지수 제일 하단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3,600포인트. 이거는 연말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2,179포인트 나오는데, 그러면은 순수 외국계 시각으로 S&P 500 지수 전망치에 단순 대입한 우리 코스피 연말 레인지는 2,179에서 2,965포인트. 이건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다음 기말고사 때 반드시 수미양가 중에 하나 받아온다, 뭐 이런 급인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저도 전형적인 문과충인데 어렵게 진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숫자 뽑아낸 건데 2179에서 2965래 연말 코스피 전망치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크레딧 스위스의 한국 대형 수출주들 분석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LG화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다 목표가 53만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투자 의견은 중립이지만 목표가는 기존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상향.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13,600원. 그리고 LG 이노텍은 투자 의견은 중립인데 목표가는 기존 33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이번에 상향.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먼저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도 기존은 115만 원에서 이번에 12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삼성 전기, 여기도 역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 18만 원. 그 다음에 크래프톤, 여기도 아웃퍼폼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33만 원 제시했네요. 자, 이제 주말과 함께 증시는 공식적인 썸머랠리의 정점을 지나서 8월 장세로 진입을 하는데요. 앞에 보신 대로 달러 강세가 꺾인 게 당장 우리 증시에서 집 나갔던 외국인을 불러들인 가을 전어 같은 역할을 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또 불안한 거는 그동안 달러 강세가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유가는 또 고삐가 풀리는 게 아닌가. 간밤에 WTI 유가 선물 보니까 뭐 달러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미국이 비축 유가지 풀었는데 기술적으로는 다시 WTI가 100달러 고지를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면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친미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유를 전부 달러로 거래하면서 사실 달러가 그 기축 통화의 위상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 사우디가 지금 왕서방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르면 내년에 사우디하고 튀르키예, 여기다가 이집트까지 함께 브릭스에 가입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달러 가치랑 유가가 원래는 역동조화인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혹은 역동조화 관계가 약화된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국으로부터의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어릴 때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밥 안 준다 이러면 이게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당장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엄마가 밥 안 준다 그러면 아이 관둬, 그럼 치사하게 뭐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내가 중국집에 시켜 먹으면 그만이지, 밥이든 짜장면이든 먹고 배부른 거 똑같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나온 워싱턴발 소식을 보니까 중국이 지난 10수년에 걸쳐서 연준에 스파이를 심으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 조사 결과에 보면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연준 내부자를 포섭하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심지어 상하이에서 국제금융 포럼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참석차 그 중국을 방문한 이코노미스트를 감금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 색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녀 공작원이 아닙니다. 진짜 그 색개라는 영화가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잔상은 바로 탕웨이 겨드랑이의 매생이. 진짜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진짜 저는 그 이후로 인터넷이든 영화든 뭐든 그 탕웨이만 보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 겸 한 주의 또 마지막 까만 날 금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대본 회의가 또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지금 코로나가 재확진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인데, 이거 이러다가 금방 이제 가을 와가지고 찬바람 불면은 조금 위중증 환자도 더 많아지고 치명률도 또 높아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4차 비상경제차관 회의도 또 열립니다. 일단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뭐 하는 총재, 이렇게 경제 수장들은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미 충분히 시장에 메시지를 줬던,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만큼 한국은행도 사상 초유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을 지금 막 옥죄고 있지만, 진짜 카드 할부금부터서 자동차 할부, 그리고 주담대 금리, 모든 게 다 올라가거든요, 이자가. 자, 내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29일부터 신청 시작 발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참 구제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얼만큼이 어떻게 계속 들어갈지,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해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계속 그 대환대출만 해주다가 뭐 이자 상환 유예만 늘려주다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실행하다라는 보도자료가 공개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코로나 때 언택트 약간 그런 테마 생각하면은 사물 인터넷, IoT 관련주가 증시 테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세안 플러스 3국 협력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여기서 영상 축사를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것도 뭐 지난번 바이든 왔을 때 한번 수혜주로 써먹었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1주년 기념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만큼 진짜 메타버스에 그동안 진심이었던 나라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청년 208명에게 스마트팜 창업 교육 지원. 이거 이제 점점 확대될 텐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대책으로 계속 정부에서는 귀농. 그러면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또 게을르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워라밸 중시하고 그러는데 농업이 사실 그러기 힘들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비 오면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논에 물 대고 막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스마트팜이 정답이다. 다음 내일 문체부에서는 웹툰 산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류 중에 가장 포텐셜이 큰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관련주가 있죠. 가장 큰 거는 네이버. 그리고 내일 방통위는 방송 광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 선정이 있습니다. 방통위 혹시라도 좀 관계자분이 제 채널 보신다면 저만큼 진짜 사심 없이 공익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제 일정은 6월 산업활동 동향 나옵니다. 광공업부터 뭐 건설 기성액이니 뭐 하여튼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다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수입 물가, 원자재 물가 이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리고 내일 6월 국세 수입 현황 그리고 6월에 관광 통계 리오프닝 됐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왜 이러냐고. 그래도 카지노는 조금 떨주몰팔의 영역으로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공개되고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요즘에 우리 전자담배, 전담이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6월 실업률, 소매 판매, 산업생산, 철강 수출입, 7월 소비자 신뢰지수, 도쿄 CPI까지 공개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딱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일본 중앙은행만큼은 금리 인상을 나서지 않았으면 좀 올해 말까지라도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2분기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엊그저께 호주 CPI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장중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행히 예상보다 낮게 나왔었죠. 그래서 호재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CPI, 이번 거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내일 6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실업률.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2분기 GDP가 내일 공개되고요. 미국에서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 있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에 딱 부합한 0.75%포인트가 나왔지만 만약에 여기서 6월 PC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는 걸로 나오면은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득도 함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7월 시카고 연은의 PMI,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휴가철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인 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KDI에서 북한 경제 리뷰 7월호가 공개되는데 북한이 지금 올여름에 코로나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보가 지금 딱 차단되어 있는데 경제가 이제 많이 심각할 경우에 또 청구서가 날라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ICH가 내일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신한스펙 10호도 역시 내일 함께 신규 상장 나서고요. 미국에서는 역시 또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P&G, 쉐브론, 아스트라제네카, 소니, 콜게이트 파몰리브, BNP 파리바, 스미토모 미츠이 파이낸셜, 미주오 파이낸셜, 노무라 홀딩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무덥고 짜증나는 가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만이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제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